알트코인 쪽은 조금 말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트는 우리가 믿을 수 있는데 금처럼. 네. 근데 알트는 시세 보면 뭐 하룻밤새 40% 갔다가 하룻밤새 또 반토막 됐다가 너무 심한 것 같아요. 알트코인 분위기도 좀 보죠. 네, 알트코인 같은 경우는 일단 코인마켓캡 통해서 전반적인 분위기를 확인을 해봤을 때는 큰 폭의 상승 혹은 하락을 보여주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난주 같은 경우는 상위 종목들이 10% 이상 오르는 종목들을 많이 찾아볼 수 있었거든요. 근데 전일 대비해서는 지금 거의 뭐 보합권에서 머무르는 모습이 나오는데 일단 이더리움 같은 경우 전일 대비 0.8% 오름세 보이면서 $2,000 선 현재 지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라울파 같은 경우는 이제 이더리움이 비트코인을 능가할 준비가 됐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샀어 이더리움. 어머. 주말새. 어머. 주말새 샀는데 그냥 지금 보합. 보합. 주변에서 자꾸 이더리움 좋다니까 원래 이더리움 있던 걸 팔아서 비트로 넘어갔다가 다시 또 넘어오셨군요. 아니야. 그냥 새로운 돈을 넣었어. 돈을 더 추매. 넣었어. 그래가지고 이더 샀어요. 많지는 않고. 나 이제 이더도 올라도 좋아. 좋습니다. 자, 지금 암호화폐 전문가들은 이더리움이 이제 비트코인을 능가한다. 여기서 능가한다라는 거는 뭐 가격을 능가한다라기보다도 상승폭이라던가 수익률 이런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더리움의 가격 상승과 관련된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지금 노브그라츠 같은 경우, 그러니까 갤럭시 디지털의 창업자거든요. 마이크 노브그라츠 같은 경우는 내년에 비트코인 ETF로 기관들의 채택이 급증되기 때문에 이더리움의 현물 ETF가 매력은 없을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비트코인 ETF 사기 바쁘지 이 이더리움 ETF까지는 손을 뻗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건데 앞에서 이야기했던 라울팔과는 조금 상반된 그러네요. 의견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의견들 전문가들의 의견인 만큼 여러분들도 잘 판단해서 조금 이야기를 적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최근에 이슈가 계속되고 있는 게 이제 리플일 것 같아요. 리플 같은 경우는 뭐 합의를 할지 안 할지 하게 된다면 벌금은 뭐 얼마를 내게 될지 이런 것과 관련된 전망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일단 이런 리스크들 안에서도 리플은 1.5% 오름세 보이면서 $0.6 선 이제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리플의 합의금이 도대체 얼마일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대형 프로젝트거든요. 근데 SEC에서 벌금을 냈던 과거 대형 프로젝트들의 사례들을 보면은 대충 어느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는 것을 예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외신들은 지금 리플이 SEC한테 줘야 되는 벌금이 7억 7천만 달러가 될 것이다 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리플은 7억 7천만 달러가 될 것이다 라는 전망치가 나오는데 과거에 이슈가 있었던 그 암호화폐 코인들을 확인을 해봤을 때 일단 이오스를 만든 블럭원이라는 이 암호화폐 회사가 있습니다. 그들 같은 경우는 투자자들에게 뭐 허위 정보를 제공했다. 그리고 미등록 증권을 판매했다라는 혐의로 기소가 돼서 SEC에게 2,400만 달러의 벌금을 냈었고요. 과거에. 그리고 크라켄 거래소 같은 경우도 가장 최근인데 사실 지난 2월 10일이었어요. 크라켄 같은 경우도 이 스테이킹 서비스를 즉시 중단해라 라고 SEC가 기소를 하면서 합의금을 3천만 달러를 납부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테조스 코인이죠. 테조스 같은 경우도 이 창업자와 재단이 갈등을 좀 빚으면서 메인넷 런칭이 늦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오랫동안 이 코인을 못 받았는데요. 이런 일들이 나오면서 SEC가 또 중간에 들어오고 해서 테조스 같은 경우도 벌금을 최종적으로 2,500만 달러를 냈습니다. 그리고 텔레그램에서 운영하는 톤이라는 코인 같은 경우도 2017년에 처음에 텔레그램에 한 100서가 발표가 됐는데 당시 130페이지 정도 분량이 엄청 많은 량의 100서였어요. 근데 이 자금 조달을 위해서 18년도 1월 12일에 공식적으로 ICO를 발표했는데요. 근데 문제는 당초에 발표하고 예상했던 것보다 2배나 많은 이제 투자금이 조달이 돼서 3단계가 취소가 됐었는데 투자 3단계가 취소가 됐었는데 어쨌든 이 중간에 토큰을 발행하고 배분하고 하는 데서 또 이슈가 있어서 톤 같은 경우도 1,800만 달러를 SEC에게 배상을 해야 됐었습니다. 근데 이런 사례들을 다 확인해 봤을 때도 보통 몇 천만 달러인데 그러니까 1억 달러 미만인데? 7억
7천만 달러이기 때문에 다른 프로젝트의 뭐 거의 몇 배인가요? 이게 뭐 10배 넘는 지금 합의금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근데 앞서서 리플이 합의금 없이 진행하겠다라고 일단 이야기는 해놓은 끝까지 거가 소송으로. 네, 어차피 이길 거니까. 그래서 나도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 네, 그래서 지금 합의금의 이 액수가 좀 감당할 수 없는 너무 많은 합의금을 요구할 것 같다라는 전망치가 나오면서 과거 사례들도 저희가 지금 확인을 해봤는데 어쨌든 다른 사례들에 비해서 리플이 감당해야 될 게 너무 크기는 해요. 그래서 그래, 맞아. 지금 리플 측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합의금 없이 그냥 이 싸움을 끝까지 끌고 갈지 혹은 투자들을 위해서 그냥 합의금 내고 빨리 끝내줄지 시장 분위기 조금 더 확인해 보셔야겠고요. 그러니까 SEC 입장에서도 그냥 부잣집에다가 그냥 세금 많이 청구하는 그런 그쵸. 방식인 것 같은데 리플이 그냥 저도 그래서 아니 굳이 저렇게 7억 달러나 낼 바에야 그냥 소송 가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데 결국 불확실성이 커지면 투자자들은 계속 마음을 이렇게 조아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뭐가 왔는지는 잘 모르겠다. 그죠? 네. 그래서 조금 계속 업데이트 되는 대로 함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그리고 폴리곤, 매틱 같은 경우도 최근에 트랜잭션이 아주 큰 폭으로 늘어났다라고 합니다. 전일 대비 16% 올랐고요. 일주일 전 대비 30% 오름세 보이면서 상위 시총 중에서는 지금 독주를 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0.9달러 선 지나가고 있고요. 매틱 같은 경우도 지금 10만 달러 이상의 트랜잭션이 한 달 동안 3,800%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다른 코인들과 비교해보면 이게 얼마나 많은 양인지 알 수 있는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10만 달러 이상 거래했던 볼륨이 80% 증가, 이더리움은 170% 증가했는데 폴리곤이 3,800% 이상 증가했다라는 거는 기관들 그리고 고래들의 수요가 엄청나게 몰렸다라는 거잖아요. 그냥 사진 않았을 거잖아요. 그렇지. 전망이 좋았으니까 그렇지. 샀을 텐데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의 상승분보다도 훨씬 더 뛰어넘는 상승을 보여준 폴리곤 여러분들도 마음속에 잘 기억을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스토리지 같은 경우는 그 저번에 퍼즈님 오셨을 때도 스토리지 이야기를 맞아요. 살짝 했었는데 우리 업비트에서도 가격 상승을 보여줬던 코인이에요. 근데 이렇게 가격이 오르자 이 재단 놈들이 이틀 동안 650만 달러 상당의 자사주를 매도를 한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래. 예, 그래서 사실 뭐 코인 시장 같은 경우는 뭐 공시하거나 이럴 것도 필요 없기 때문에 그래. 그냥 팔면 파는 건데 일단 팔면 다 걸리긴 해요. 주소로. 기록에 다 남아서 주소를 보니까 지금 스토리지 팀이 이 내부적으로 이틀 동안 650만 달러 매도를 했다. 그래서 주말 사이에도 가격 하락이 나왔는데 지금 내부에서 큰 물량을 팔아내고 있다라는 부분 투자자분들께서는 조금 주의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 밈코인이 좀 그 알트코인들이 최근에 가파른 상승을 보여주다 보니까 밈코인과 관련돼서 또 다시 한번 투자자분들의 관심이 쏠릴 수 있는데 지금 앞으로 투자자들이 밈코인과 관련해서 어떤 종목들을 주목을 할까를 놓고 빈크립토가 크게 세 가지의 종목을 추천을 해줬습니다. 좋네요. 첫 번째는 국내 원화 마켓에는 없는데 너겟 러쉬라는 코인이 있습니다. 너겟 러쉬 제가 이거를 사이트에서 한번 보여드릴 텐데 국내에는 없기 때문에 아마 들어보지 못한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유니스왑 거래소에 상장이 돼 있는 것 같고 유니스왑이랑 지금 연동돼서 거래가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뭐죠? 유동량이 없는 코인들은 거래량이 없는 코인들은 국내 분들께서 진입하시기에는 아주 조금 어려운 코인인데 일단 이 코인 같은 경우는 지금 최근에 ICO를 진행을 해서 현재까지 33만 달러를 모금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얘네가 모금한 금액이 유의미한 금액이기 때문에 민코인 중에서는 우리가 조금 관심을 충분히 보여도 될 만한 그리고 지금 초기 투자자가 되겠죠. 지금 들어가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너겟 러쉬라는 코인이 1등으로 이름을 올렸었고요. 그다음에 2위와 3위는 우리가 다 아는 코인입니다. 플로키와 시바이누인데 그 강아지 밈코인들이죠. 그래서 네. 플로키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 디파이 프로토콜을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자체 상품 스토어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밈이 아니라 자신들만의 네트워크를 잘 구축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요. 시바이누 같은 경우도 원래 도지킬러로 나왔다가 그러게. 지금 자체적으로 생태계를 계속해서 강력하게 개발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바디움도 블록체인의 NFT 아트 인큐베이터를 만들고 출시를 하면서 내부적으로 단순히 이제 밈으로 머무는 게 아니라 밈에서 시작을 해서 기술을 더 입혀서 계속해서 성장하는 코인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나 상상이 나중에 이거 뭐 시바 요거 잘 되면 네. 요 눈 모양이 이렇게 웃는 걸로 바뀌지 않을까? 뭐 이런 상상도 그냥 혼자 아이디어 너무 순간적으로 좋은데요? 순간적으로 너무 그러니까 재밌다. 지금 뭔가 이렇게 화가 나 있잖아요, 얘가. 근데 나중에 자기도 여유가 생기면 이렇게 웃는 모습으로 바뀔 수도 있겠다. 너무 귀엽겠는데요?